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법사위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절충안을 논의 중이라는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돌던데요. 이 기사의 의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여전히 친검 세력이 여론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수사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수사권이 검찰 기득권 유지에 필수적이란 의미이지요.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경찰 견제 가능한은 어디서도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관련된 주장은 수사 개시권만 없으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제대로 개혁이 안 되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이 이슈가 된 후 논의된 건 수사 종결권뿐입니다. 수사 개시권은 당연히 안 주는 것이어서 검토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딱 검찰청 이름만 바꾸는 것까지만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 안 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시하지 않으면 이번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망가질 겁니다. 자, 김영민 의원이 이미 강조했듯 그들의 수사권 핵심의 본질은 이것이지요.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정관비리랑 다 연결돼 있는 게 이거예요.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정관비리하기 좋은 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큰 돈은 언제 들어오냐? 큰 범죄를 저진 형사 사건에서 나 기소 안 되게 해줘. 기소도 기소지만 구속 안 되게 그다음에 해줘. 압수수색 이 단계별로 한마디씩 하면서 성과 보수 챙겨가는 이런 것들이 정관비리의 전형적인 마지막에 모습이죠. 집행유예 되게 해줘. 그럼요. 그럼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몇십억짜리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게 돈 문제다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무죄 시 검찰의 기계적 항소, 상고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 주문 역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주된 이유와 함께 법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남아있는 1년 동안 만가지의 공작질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폐지가 당연한 보안수사권으로 간보기를 하고 대신 더 중요한 것들을 숨기는 일종의 연막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마치 실용적인 것처럼 포장하며 제한적 보안수사권이라는 절충안을 내놓는데 그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적 후속 조치인 영장 청구 독점권 정상화, 검사 동일체 삭제, 법왜곡죄 신설 등은 외면한 채 단지 부실기소를 막아야 한다는 허울 좋은 명문만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어미준, 박상용, 최재현 등 수많은 사회과학적 증명을 통해 보안수사권이 악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상황에서 스스로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위선적 태도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이라는 위대한 인물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빙산을 외면한 채 그 위에 뜬 부스러기 하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시대의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이 논의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의 시야를 흐리려는 위선적인 연막탄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불호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정성호, 윤호중, 우상호 3인에 대한 비판인 것인데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성호, 윤호중 장관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의 동력을 갉아먹는 무능의 자리.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시대다. 국민은 매주 장관들의 발언을 들으며 국가 운영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다. 그런데 요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과제와 국정 동력이 장관들의 무능과 안일함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는 사법개혁의 브레이크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사법개혁과 내란 계엄 세력 심판이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과 계엄 음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를 단호히 단죄하고 개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형과 회피 그리고 문안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인사들이 법무차관을 비롯한 주요 요직에 다시 포진하는 상황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커녕 과거의 권력 카르텔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국정의 심장이 되어야 할 법무부가 개혁의 브레이크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는 M1 이문정 검사만 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그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요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동안 행안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축소하며 늑장 대응했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기 대응 체제는 사실상 실종됐다. 재난 대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와 보고, 책임의 문제다. 무능한 장관들이 지지율을 깎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정체와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러나 정성호, 윤호중 두 장관의 무능이 그 가운데 핵심임은 부인할 수 없다. 사법개혁의 지연, 행정대응의 혼란, 리더십 부재는 곧바로 정권의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국민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지켜보면서도 왜 저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다. 개혁 정권의 인사는 농공행상이 아니라 실력과 철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고분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은 혼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동지와 유능한 전략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정성호, 윤호중 장관의 교체는 정권의 동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은 결과를 본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을 감싸는 정권이 아니라 개혁을 이끌 인물을 세우는 정권을 원한다. 개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시대를 이끌 인물을 세우는 것이 곧 국정을 살리는 길이다. 개혁은 의지로 시작해 인사로 완성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6일 K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한다.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 배경을 알고 싶어 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의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 앞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은 불편하고 피곤하다며 피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마치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군사독재 시대 빅3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안전기획부장, 민주화가 되면서 빅3는 당대표, 총리, 비서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란 청산,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청산과 개혁은 신속 정확하게 환부만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와 민생 경제입니다. 90% 이상의 지지를 받던 아버지 부시, 그리고 YS는 전쟁과 개혁에선 성공했지만 경제 실패로 낙선했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저는 일제기 3대 분업, 즉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민생 경제, 국회는 개혁, 3대 특검은 내란 청산을 맞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당정대 정책 협의를 빅3 간 혹은 원내대표와 정무수석을 포함한 빅5 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견이 노출되면 국민은 불안하고 청산과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강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당이 왜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빅5 간 카톡방에서나 하실 말씀입니다. 국민 지지는 정교한 정치에서도 나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상기하자 검찰 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이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정청래 민주당의 가열찬 진격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냉부의 출연 건수로 당력을 총동원한 국힘은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현진은 냉부의 김풍 셰프가 어제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 말했다는 기사를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로 잘못 읽고 이 아침 순수하게 클릭을 했는데 그만 오소소 소름이 일어 기사를 닫았다라고 밝혔는데 또 문해력 문제입니까? 배현진은 지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말 한마디에 스타가 된 의원이 아닙니까? 아나운서 출신이 소정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 다 뽀록났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소정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어떻게 거치셨어요? 웨이브 미디어에서 채용할 때 정해놓은 자, 후보자님, 네이버와 소통되시죠? 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때린다면서 정작 본인들이 아파하는 것입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